중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마세라티 SUV 르반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할 모델은 르반떼 그란 루쏘입니다. 자, S 모델 아니고요, GTS 모델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 그란 루쏘 차량과 함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요. 사실 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르반떼 최초의 SUV 르반떼 차량은 전 세계에서 마세라티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마세라티에서 야, 우리도 럭셔리 SUV 하나 만들자, 요즘에 SUV가 유행이라는데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모델이 바로 르반떼 SUV입니다. 사실 마세라티는 전 세계에서 꽤 잘 팔렸던 모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북미 시장하고 이제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이 세 시장이 마세라티의 메인 시장이었는데, 이 세 나라에서 미국, 캐나다 합쳐서 북미 하고 이제 중국, 일본 합쳐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마세라티가 안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좀 이제 SUV가 잘 팔리니까 우리도 그럼 SUV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그 르반떼입니다. 사실 르반떼의 그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르반떼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거는 마세라티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마세라티 기블리나 꽈트로포르테, 그란스포츠, 그래도 그란스포츠는 그래도 좀 나아. 기블리 디젤은 정말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르반떼를 딱 타보고 나서 이거는 되게 마세라티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줬던 차량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마세라티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알파로메오의 SUV 스텔비오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보시면 생김새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파워트레인도 굉장히 비슷하고 가장 빠른 SUV라는 이런 느낌까지도 비슷한 차량이 바로 르반떼와 그리고 알파로메오의 스텔비오입니다. 마세라티 르반떼는 기본적으로 6기통 3리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 350마력에 최대 토크 51토크로 사실 뭐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배기음을 딱 들어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배기음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 마세라티는 감성으로 타는 차 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마세라티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세라티 차량의 이 배기음을 한번 딱 들어보면 사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마세라티 르반떼입니다. 최고속도 251km에 제로백 속도가 6초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제로백 테스트를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다른 제로백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6초는 안 나올 거예요. 6초라는 거는 정말 최고의 조건, 타이어나 아니면은 이제 도로, 노면 온도 뭐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6초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한 7초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려보면 굉장히 빠르고요. 전체적으로 배기음과 그리고 차량의 주행 성능 이런 거를 보면 꽈트로포르테나 기블리와 완전 다른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마세라티의 기본적인 약간 상어 코어 같은 이 그릴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기블리나 꽈트로포르테와 비슷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마세라티를 구매하실 때, 처음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란 루쏘 그리고 그란 스포츠인데, 그란 루쏘는 편의사항적인 부분을 대거 채용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실내에 대한 가죽이나 아니면 소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모델이고요. 그란 스포츠는 이제 휠이나
이제 범퍼의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만들어 놔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그란 루소는 조금 여유롭고 좀 편안하게 럭셔리함을 즐기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차량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란 루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면 범퍼는 공격적이진 않아요. 공격적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크롬 라인으로 되게 차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란 스포츠 모델을 보면 전체적으로 크롬 라인보다는 공격적인 범퍼 형상과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 주변에 계신 지인들 중에 마세라티 르반떼를 구입하신 분들이 30, 40대는 그란 스포츠를 좀 더 구입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50대 조금 넘으신 형님들은 보통 그란 루소 차량을 좀 더 좋아하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란 스포츠가 좀 더 이뻐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편의 장비나 뭐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그란 루소가 그란 스포츠에 편의 장비를 넣는 것보다 좀 더 싸게 그리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가는 그란 루소가 조금 더 비싸요. 자, 차량 전장 길이는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근데 심하게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차량이 많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주행하면 그냥 딱 적당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길지만 주행할 때는 되게 타이트한 느낌으로 절대 커서 휘청휘청 그리고 뒤뚱뒤뚱 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마세라티의 매력인데,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도 마세라티의 엔트리 모델이었지만 벤츠 E클래스보다 컸어요. 벤츠 E클래스보다 크고 뭐 F 세그먼트 조금 안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차량을 실제 주행하면 굉장히 스포티한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세라티의 상징적인 부분만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마세라티의 휀다는 이렇게 3개의 이렇게 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필러에는 마세라티 엠블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C필러에 엠블럼을 집어넣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마세라티, 그리고 쉐보레, 임팔라, 그리고 뭐 BMW의 뭐 몇몇 모델을 제외한다면 C필러에 저렇게 로고가 들어간 모델을 좀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자,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스팅어 같긴 해요. 하지만 마세라티 디자인에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그리고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는 약간 뒷모습을 스텔비오와 비교하면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고요. 마세라티 엠블럼과 르반떼 엠블럼, 그리고 Q4 풀타임 4륜구동이라는 뜻인 Q4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란 스포츠와 그란 루소의 또 차이는 이 디퓨저 차이가 있습니다. 디퓨저가 그란 루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플하지만 그란 스포츠는 조금 달라요.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플러는 듀얼 팁, 듀얼 라인 머플러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 차량의 성능을 외관에서 좀 대변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요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은 뭐 아주 크다 혹은 아주 작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 치고는 5m라고 치고는 좀 작은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스포츠 SUV,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고성능 SUV라고 했을 때는 트렁크 공간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바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이제 위에 보시면 보통 트렁크를 닫을 때 위에 이쪽에 버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버튼이 여기 없고요. 버튼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마세라티 르반떼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마세라티의 브레이크 과연 어디 걸까 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마세라티에 있는 브레이크는 브렘보사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브렘보사의 브레이크가 아닌 조금 다른 마세라티를 위해서 만든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브렘보 같은 경우는 캐딜락 고성능 차량인 뭐 CTS-V나 아니면 뭐 CTS 차량에도 적용될 만큼 꽤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마세라티, 르반떼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반떼, 그란 루소 그리고 그란 스포츠의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시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실내 가죽 컬러나 이런 시트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이 시트의 이 뭐라 그러죠? 이 직물적인 부분이 에르메데 질도 제냐의 직물을 채택해서 적용했다고 해요. 아유, 발음도 어려워. 자, 명품 슈트나 명품 남성복을 만들고 있는 제냐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을 제냐의 명품 패브릭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패브릭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라고 말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마세라티 측에서 얘기하기는 이 재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트에 들어가는 재질은 약 한 40만 킬로까지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앉아보시면 착좌감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란 스포츠와 비교를 딱 했을 때 그란 루소가 실내 시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좀 살펴볼게요.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의 스티어링은 다른 뭐 기블리나 꽈트로포르테와 크게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하세요. 시동을 걸면 배기음이 상당히 낮게 깔리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 대비에 비하면은 조금 더 이런 버튼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스티어링의 느낌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뒤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완전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면서 패들 시프트를 작동할 수 없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이렇게 고출력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은 푸조가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좀 따라하긴 하죠. 7인치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과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을 혼합시켜 놓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풀 LCD 계기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또 감성적인 부분은 아날로그 계기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아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계기판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마세라티의 계기판에 대해서 딱히 뭐 그렇게 불만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다른 차량과 가격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고급 차량에는 이렇게 크로노 시계가 적용되어 있는데, 마세라티 차량에는 모두 이렇게 시계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2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폰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이렇게 자주 쓰는 거를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넣을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글화가 한 8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앱 같은 경우에 이런 글씨가 다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한번 이게 익숙해지면 좀 편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 하단으로 끌어내려서 하단 집중 구성으로 하시면 뭐 딱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은 뭐 앞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그리고 옆쪽에 컵홀더와 시거잭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차라리 여기에 제냐하고 이렇게 콜라보했다 뭐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언뜻 보면 약간 BMW와 비슷합니다. 네, BMW와 약간 BM 현재 말고 좀 구형, 약간 F바디 때 BMW와 좀 비슷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BMW와 동일한 ZF 8단 미션을 사용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로서는 다양하게 뭐 오프로드, 아이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서스펜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 부분의 배기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스포츠 서스펜션인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은 계속 변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서스펜션을 누르면 스포츠 서스펜션 모두 켜짐, 그리고 스포츠 꺼짐, 켜짐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체 이 높낮이를 차고를 이렇게 낮출 수도, 그리고 높일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비상 깜빡이는 여기에 장착되어 있고요. 비상 깜빡이를 켜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뭐 특이한 점이나 아니면 엄청난 매력은 없어요, 사실. 네, 마세라티는 감성으로 타는 차죠. 네, 전체적으로 감성적으로는 꽤 괜찮은데 1억 중반, 조금 안 돼요.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세라티를 이쁜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제 주변에 마세라티 오너분들은 이쁜 쓰레기다 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반문을 하죠. 이걸 그럼 왜 샀습니까?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라고 이런 표현을 물어보면 이쁜 쓰레기인데 버릴 수는 없다 라는 약간 알쏭달쏭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세라티를 시승을 자꾸 해보면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억 4천 정도의 비용을 가지면 굉장히 많은 차를 볼 수 있지만 마세라티는 마세라티만의 감성이 있고 그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이 충성도가 상당히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란 루소 차량은 레드 시트와 그리고 이렇게 제냐의 직물이 더해져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부분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앉으면 전체적으로 운전자와 조수석이 굉장히 좀 넓은 편인데 리어는 아주 넓진 않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열에 앉는 차량이라기보다는 2열은 아이들 그리고 1열은 이제 어른이 타는 그렇게 딱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운전자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한다고 맨 뒤로 지금 빼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좁아 보이는 거지 사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성인 남성 한 명이 타도 뭐 불편하지 않은 한 중형 SUV, 준대형 SUV 정도의 2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르반떼 차량 1억 4천에 3.0 가솔린 차량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능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비싼 느낌, 그리고 실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좀 많이 비싼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르반떼 고유의 이 전체적인 이 주행 느낌, 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주행하실 때 좀 강남 이런 데서 시승을 많이 하실 텐데 딜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하시고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짝 달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세라티 배기음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이 차량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관, 실내, 그리고 가격 이것만 봐서는 이 차량을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짧게나마
이 차량에 대해서 주행 성능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